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사람. 주가 빠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다들 안 좋지. 뭐가 그럴 수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네. 그 중요한 시국에 그 서류를 바꿔가지고 뭘 한다? 바뀐다? 전혀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자세한 거는 우리 개보님이 좀 정리 좀. 네. 우리도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바이오는 9월 달에 헬릭 스미스. 헬이 들어가서 난 처음부터 찝찝했어. 아, 그렇군요. 네? 헬 그래서 조금 그러면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셀, 바이오, 빠빠이 똑같지 뭐. 바이오 장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바이오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바이는 바이오인데?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오가 바이바이인지 우리가 이번 주에 나온 그 헬릭 스미스 임상 결과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힘 빠지는 결과가 나왔죠. 어제 그렇죠. 갔다 왔죠? 네.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네. 4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이제 임상 3상을 했는데 3상이면 이제 실험이 마무리 단계죠. 예. 예. 여기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게 결과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험 단계에서 60명이 예. 위약이라 그러죠. 플라시보라고 가짜 약과 진짜 약이 혼용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험실을 통제를 못한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요. 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시작부터 네? 전제 조건이 뭔가 이상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있을 회사에서는 수가 없어. 본인들 책임 아니고 뭐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아니야, 내가 뭐 봤을 이런 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청원 하라 그래요. 한마디로 근데 너무한 게 국민청원 시가총액이 3조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아니 개보리님 바이오든 IT든 똑같은데 IT도 예를 바이오 지금 임상 1상, 2상, 3상 그러니까 DR1, 2, 3, 4가 있는데 3가 통과되면 양산이거든요. 바이오도 3상 되면 양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IT 3상 저기 DR3 그러니까 양산하기 전에 데이터 검토할 때 있잖아요. 진짜 오류가 없는지 엄청 검토를 해요. 예? 하물며 중소기업도. 예. 근데 그 바이오 시총 그 큰 게 그거를 3상 하는데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1년을 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넌센스. 근데 이게 내가 조사해야 주식 된다. 시장에 한 조사해야 24년 돼요. 있다 보니까 돈과 관련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제가 그거 사태 보면서요. 그게 왜냐하면 그저께 기사가 이게 있었어. 과연 공매도가 이기냐 개인이 이기냐. 그게 뭐였냐면 외국인이 공매도를 엄청 쳐놨거든요.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그 전부터 계속 매도를 근데 하고 그 다음날 있었죠. 그 뉴스 떠자마자 점마 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의심스러운 부분. 이상해. 얼마 전에 그 증여를 했잖아요. 이상해. 상속을 미리 이제 집행을 했는데 왜 하필 2주 전에 그런 거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오인을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그러니까 했을까? 그리고 근데 그 상속은 또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면 아마 잡혀갈 것 같은데. 취소하면 안 되죠. 조사를 그 상황인데. 하겠죠. 그리고 그건 사실 증여를 했다가 예. 취소 반려된 경우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결론은 회사에서는 오늘도 방금도 주주들한테 이제 레터를 보냈어요. 조금 전에 지금 레터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권도 문제 있는 게 뭐 정치 얘기에서는 조국 사태 있잖아요. 조국 장가, 네. 코리아 링크 네. 거기 뭐 남부지검 저승사자 들어갔는데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헬릭 스미스 가셔야 돼요. 조국 그 장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는 정치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네? 그놈이 그놈이죠. 아 그분인데 전 정치인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예. 아, 헬릭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었죠. 복골복이었는데. 근데 좀 약간 맥 빠지는 이게 실험 오류가 나올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임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예, 서류.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헬릭 나중에 통과 못하면 아마 책임을 좀 져야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이번에도 얘기한 게 혼용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유효하다는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그거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 소액주주 소송도 가능하겠죠. 우리 법대 출신? 소액주주 소송이 가능한데 일단 네. 지금 나온 상황만으로 사실
뭔가 더 잡아내야지 뭔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임상 추가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혼육이 안 된 사람한테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요렇게 되면 요 발언도 문제 소지가 돼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공시까지 되겠죠.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 그걸 증명 못하면 그건 오인에 대한 책임도 있고 만약 여기서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이거는 그 선행매매나 혹은 배임도 포괄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쉽진 않아요. 쉽진. 법이 왜냐하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그 오늘 그 대표가 이제 그 신문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좀 상식 이하였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데. 아시잖아요. 저 완전 친기업인 거. 그렇죠. 저는 이제 경제 성장은 무조건 기업들한테 기살려주고 기업들을 무조건 옥동자처럼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예외가 있습니다. 투자자를 개똥같이 하는 CEO,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 라이크 기획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그냥 라이크 기획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뭐 적자 그 계열사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적자는 흑자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주먹 구구식으로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이게 뭐 투자자들 돈은 뭐 그럼 한없이 적자야? 그럼 자기는 라이크 기획 돈 많이 주고 그지? 투자자들한테는 배당 적게 주고 계열사 손실은 그럼 투자자가 알아서 계속 물타기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문제가 좀 뭐냐면 그 자기가 자수성가해서요. CEO가 돼서 상장에 성공한 CEO들의 특징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자기를 믿고 투자를 해줘서 고맙고 감사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네가 잘났더라고 자기가 생각하죠.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개미돈인데 뭐 이거는 어떻게든 뭐 맘대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저는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은 기업을 엄청 잘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투자자 알기를 개똥처럼 보는 대주주들한테는 강력한 미국에 준하는 금융 범죄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저승사자가 한 명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사경이 올해 네. 처음 꾸려지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엉뚱한 데만 파고 다니지 말고 네. 좀 이런 네. 기업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살펴보고 일단은 그 대주주들 마인드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KB 운용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거 그냥 적대적 M&A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신 건데 임상도 우리가 임상이 잘 안 나왔다 사회적 나왔다. 책임 아니에요. 주주 책임이지. 그렇죠. 주주의 사회적 책임. 아니에요. 주주 대주주의 환원 주주를 정책 위한 책임이지 사회적 책임은 아니에요. 어쨌든 좀 책임이잖아요. 해주세요. 네. 법대생 네. 잘 좀 해주세요. 법학과 출신이십니다. 사회적 책임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업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상 결과가 좋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지금 무책임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네 저요. 잘해요. 아니 이 중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아니 가치 평가? 분석은 네. 그랬었어? 분석은 잘해. 모르셨어요? 주식이 안 가더라고. 그게 아니라 개불이 지금- 특징이 있어. 지금 저를 디스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제가 저쪽은 아니, 약간 형님 그 위험한 발언이 네. 이유가 있어. 이쪽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쪽만 생각했었는데 몇 개 나왔어. 나 안 네. 했어. 나 수익률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나 수익률 안 이쪽도 했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개보린의 특징이 있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네. 네. 지금 저 욕하신 줄 알고 저 욕하신 줄 알고 어머님 전화가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마마보이야. 개보리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중에 리서치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 이 친구 맞아. 맞습니다. 네, 근데 개보리는 뭐냐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옳고 그름을 얘기해.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네. 앞으로 좋다 그런 건 얘가 다 까. 까죠. 그리고 올라가고 다 나서 올라갔어요. 좋다 그래. 그리고 왜? 다- 그때 보이거든.
어떻게 개보린에게 인사이트란? 지금 오해가 많은데 어. 인사이트와 리서치 능력 양쪽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개보린을 두 알씩 가지고 나는 다녀요. 리서치는 인정. 근데 인사이트와 퓨처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권했잖아요. 미래 전략 대학원은 좀 가라. 그렇죠. 퓨처 스트레티지. 네. 가서 제가- 거기에 가서 좀 배워야 좀 돼서 올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오랜만에 우리 배터리 형님을 오늘 뵈가지고 자네가 안 하죠. 네, 제가 오늘 그 이쪽만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나만 네. 보세요, 나만. 이쪽만 데뷔를 하고 나만 있었는데 보세요. 이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사실 그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그 면접 볼 때 저기 강 박사가 술 사줬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내려갈 때. 아, 제가 술 사줬네. 네, 그래서 강 박사 때문에 붙었어. 그 박사 기운을 제가 딱 코치는 해줘가지고. 많이 해줬죠. 네. 지금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아, 이제 진짜 그거. 우리가 네. 우리 패밀리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떨어질까봐 좀 두려워서 연막 치는 그래서 겁니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네. 지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괜찮아요. 있습니다. 여기 투사사 우영사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확인 안 했네. 에이 거짓말하고 그래.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학원 떨어지면 뭐 같이 떨어지는 네네.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근데 거죠. 그 이 네. 방송을 그 면접관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요? 네? 왜요? 되게 부담을 느낄 거잖아요. 아 면접을. 네네. 아니, 될 놈은 돼요. 걱정 마세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 강 박사님이 중국에 탐방을 가셔가지고 전기차 지금 상황 안 좋다 얘기를 한 게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오늘 좀 심하게 많이 이번 한 주 빠졌어요. 동안 좀 빠졌는데 어떻게 또 중국에서 전화 온 거 없어요? 전화 온 거 있죠. 네, 좀 뭐랍니까? 형 걱정하지 마라. 전기차 다른 건 잘 모르고 전기차는 좀 제가 멘트 드린 거 좀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힌트 좀 드렸죠. 신흥 SEC나 이런 부분. 근데 중국에 전화 왔는데 뭐냐면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하고 배터리가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반도체 빅사이클 가기 전 파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파산 많이 되면 좋아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사실 가지신 분 전에 떨어지죠. 그건 언제다? 1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 중국이 이제 축소를 하죠. 그러면 그때가 저점이니까 내년 1월? 12월 말부터 이제 팍 담아야죠. 12월 말부터 네. 신흥 SEC? 아니요. 그럼 그건 제가 따로 멘트를 드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니 오늘 이제 제가 무료방하고 유료방에 그 전기차 언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긴급하게 이제 방을 열어서 시황 점검을 쫙 해드렸어요. 에코프로 BM 좋아하는 개보린도 있지만 뭐 등등등 하면서 이런 거 오늘 이런 오전에 거. 매도했어요. 아 잘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대기업이 안 하는 거, 대기업이 안 하고 있는 업체, 그 업체만 보셔야 돼요. 그게 뭔데? 그거요? 우리 학교 다니면 짱 있잖아요. 짱. 학교 다닐 때 뭐 일진 멤버 아니었어요? 짱으로 끝나는 거? 네. 우리 예전에 많이 가입했잖아요. 무슨 해. 삼성 SDI가 이진에 일진에 뭐 이런 거. SDI가 최대 고객사인데 동박도 대기업 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못합니다. 동박이 일진 머티리얼즈랑 SK 이노베이션이 하잖아. 그러니까 KCFT가 SK하고 하는데 동박은요 대기업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동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 연락이 더러워요.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 더러워요. 지금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이 서로 인력 빼갔다고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제 후배가 LG 화학에서 SK 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문가인데. 아니 지금 네. 강 박사님도 저 중국에서 저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요새 중국 자주 가던데. 약간 외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도? 지금 그럼- 우리가 삼성 아니, 뭐- SDI에서 SK로 안 가고 우리한테 왔잖아요 지금. 아니 저기 제 후배가 그 지금 이노베이션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좋은 정보를 줬어요. 아 지금 그 내가 안부 전화했거든.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요. 형님 지금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이거 중고 배터리 사업이 아마 3년 후부터 성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 비즈니스 하자 그러던데. 배터리 중고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박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그거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는 수명이 좀 길고 네. 중국이 폭발 많이 그 사실 맞고요. 네.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누굴 알았냐면 중국 최대 리사이클하는
회장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면 좀 트면서 괜찮겠더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지금 후배도 SK 이노베이션 다니는데 그 사람 회사 이게- 때려쳐야 돼요. 이게 대박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게 네. 개인 사업화도 된다고. 이중은 걸리고요. 네. 저처럼 우리는 저처럼- 끝까지 그래도 그 우리 투자자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투자자는 네. 지키는데 그거는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개보리님이 한동안 52주 신고가가 안 나왔다가 지금 잠깐 자랑할 게 생겼다고요? 축하해요. 잠깐이라 그러시니까 약간 서운한 게 올해만 해도 지금 10개 이상의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온 아니 상황인데 이게 한 3달 전에 올해만 해도 10개 이상을 했는데 지금 3달 후인데도 올해만 해도 10개 이상이면 3달 동안 한 게 없는 그렇죠. 거죠. 3달 동안에는 좀 이번에 한 개 나왔어요. 3달 동안 좀 쉽지 네. 않았죠. 네. 예, 하지만 3달 동안의 지수가 역사상 네. 낙폭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 그리고 하이트 진로하고 하이트 진로는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네, 네, 테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로이즈백이라고 이제 그 네. 일본 수출 규제 수혜 모두가 다 다른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하이트 진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뭐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우리 방에서 서울브레인과 함께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동진 시작됐고 쌤킴은 그 내가 오 팀장이 얘기한 건데. 동진 세미캠은 제가- 기억난다. 오 그러니까. 팀장한테 내가 그랬는데 아니, 몰빵해도 아니, 되냐고. 아니 제가 서울브레인과 동진세미캠 딱 탑픽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거래. 그래. 아니, 그거는 정말 아니다. 두 개만 닮아가? 네, 잘했어. 지금 저는 갑자기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저의 아니, 그 갑자기 콘크리트 지지층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투자 갑자기 포인트를 가져가는구나. 아니 갑자기 저기 기억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 BMK라는 가수의 물들어라는 게 있어요. 물 드셨어요? 개보린 TV 다시 시작했다면서요? 아 예 지금 네.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디스 한번 해야겠네. 근데 아무도-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네네. 개보린이 이 우리 링스톡 TV 안 나오면 회원도 되게 찾아요. 네. 근데 혼자서 개보린 TV를 찍으면 왜 아무도 안 봐요? 아니 500명 정도는 보는데 우리는 네. 네 사람이 같이 나와야지 재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빠따님이 안 나와도 좀 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 이야기는 됐고 니네끼리 좀 싸워라. 아니 그런 내 이야기 개보린 그리고 아니 형님 안 아니 나오셨을 때 개보린 디스 하나 하면 야 배터리 그럼 왜 안 나오냐 너랑 싸워야 아니, 되는데 있어봐. 개보린 디스 하면 개보린 TV 딱 해서 제가 구독 눌렀어요. 칭찬. 근데 그게 배터리였거든요. 어제 바로 취소해 버렸어요. 저번에 배터리 형이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누르다 저한테 걸렸어요. 뭐? 그한 걸렸나? 아 비추가 한 네. 명이 아, 왜- 비추 걸렸어요. 걸렸어요. 세 명이었는데 세 명. 비추가 안 나와요. 한 명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아니 추천이었는데 네. 배터리 폭락하는 거 보고 비추 눌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저한테 걸렸어요. 아 네네. 그렇구나. 아니 신고가 얘기하면 율초 나왔도 신고가 나왔지. 저는 신고가까지 끌고 간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개동공업도 말씀드려야 아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개보님이 52주 신고가 나온 게 지금 하이트 진로랑 대동공업이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네, 2개 나왔는데 동진 세미캠이 52주 신고가 나옵니까? 52주 신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그럼 사야 됩니까? 근데 좀 이따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네. 그냥 날라가 버리면 어떡해? 그냥 날아가면 다른 거 제가 또 드리면 되죠 뭐. 헬릭 스미스 나보고 팔지 말라 그랬잖아. 전 팔았어요. 아니 내가 75% 팔아놓고 25%를 남기고 고민하고 있어서 25%니까. 25%니까 그런데 팔지 말라고. 팔았어야 되는데. 네. 아니죠. 그건 알 수 없었던 심지어는 일이고. 이거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걸 인버스로 바꿀까 했더니 전 시장 좋게 봅니다. 그래놓고 자기 기억나지? 인버스 산 거 아니야 혹시? 아 인버스는 안 사는데 인버스 어제 오전에 샀어요. 그만 샀다니까. 인버스 어제 오전에 어제 우리 샀을 것 같아. 우리 회원분들 나갔어요.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사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사는 거야. 아니 25%만 남았다고 하셔서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자라고 했는데 네. 맙소사죠 뭐. 아니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 사실 제가 연초에 막 중장기주 갔을 때 막 잘 갔잖아요. 예. 근데 팔아라 그랬거든요. 예. 익절하세요. 본을 익절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물렸대요. 왜 그래요? 안 팔았다고. 안 왜요? 팔았어? 더 갈 것 같아서. 아. 그래서 항상 25% 남겨도 25% 남긴 거 맞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근데 형님도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 형님은 예전에 저거 그 약간 예. 우리 중년 여성 회원분들이 예. 되게 안쓰러워하는 이미지였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 요즘은 많이 강해졌대요. 요즘에 예. 갑자기 박력이 생겼다고. 제가 사실 아 이거 잘하긴 잘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세 분들이 네. 워낙
잘하시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그- 진짜 죽기 길을 쓰고 열심히 저기 연구했습니다. 리딩스톡 대표님이 예. 요즘에 원탑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자신감이 확 진짜 이게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인정하시죠, 다. 돼지고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거는 네.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초에 저희가 네. 돼지 열병 관련해 갖고 얘기를 딱 했었죠. 작년 이때 되게 주눅 들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오자마자 동생들한테 주눅 들었죠. 치여가지고 아 뭐가 뭔지 몰랐을 네,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동생들이 아니고 오팀한테 치인 거죠. 저는 항상 도와줬어요. 근데 많이 갈궜어요. 오 팀장이 엄청나게 갈궈서 제가 저기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오팀장님 때문인 건가요? 이런 저기 오 팀장이 안티하면 되더라. 네. 예. 오 본인대로 팀장이 하세요. 갈궈줘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형님 지금 저보다 훨씬 나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해드릴 건 없고요. 저는 이제 형님 다 끝냈으니까 이제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제가 요참에 그 돼지열병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에 이제 방역이 뚫렸어요. 네. 그리고 어제 쇼킹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소독하고 있는 178개 약품이 효과가 확 검토가 된 게 없대요. 이 네.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국이 그 살처분 작년에 1.5억 마리를 살처분했대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살처분해서 그 수입을 지금 한 그 8월 대비해서 80% 가까이 수입 증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10월에 국경절 있잖아요. 국경절을 맞춰갖고 돼지고기가 지금 중국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수입육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돼지 수요가 이제 돼지열병 들어오고 살처분하고 그러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처럼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그런 될 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돼지 열병은 없었죠, 한 번도. 그렇죠. 근데 조류 독감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앙백신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류 독감 백신을 개발했죠. 그렇죠. 근데 조류는 닭은 원가가 싸잖아요. 근데 돼지는 한 마리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돼지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네, 네.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그 약을 갖다 그렇죠. 뿌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 그냥 하는 건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요 돼지 백신을 만드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개는 예,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조류독감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가 또 이걸 트라이를 하게 되는데 또 조류독감이 작년에 안 왔던 것 같은데 12월, 1월에 매번 그 철새가 오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백신 관련주들은 좀 눌렸다가 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예. 아마 저기 개보리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개 전문가라. 아직 겨울이 아니니까. 그죠? 네, 개 전문가라. 먼저 사는 건 없어요. 제가 예. 미래 대학원을 준비 중입니다. 미래 전략. 아니 그 그러니까- 오 팀장 네. 그 중앙 백신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초로 그 연구 개발 지정한 회사가 중앙 백신이에요. 개버린 TV에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예. 진짜 이거 오늘 꼭 얘기하려는 지금 아프리카 열병 계속 올라가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되게 고민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테마로 올라갈 때 특징이 있어요. 대주주들이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매각하는 시점이 오늘 오거든요. 이글벳 뉴스 나왔습니다. 아 이글 배치 예.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러면은 체시스 지난주 나왔죠. 예, 그 회사들이 아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오를 일이 없다라는 거. 소독 방역 자, 관련된 이 정보들은 대주주들을 저기 어떻게 해병대 캠프 한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야죠. 제 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체시스 매도한 대주주 보고 네. 등신이라더라고요. 아니 50%더 먹을 수 있는 거 최저가에 팔았다고. 네. 그렇죠. 지금 주가로 혹시 봐서는. 체시스 아니야, 관계자분들 그 사람이 계시면- 똑똑한 거야. 왜냐면 최고가에 팔면 제명에 못 살아. 그런가요? 우리가 떼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적당, 사람을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제가 요즘 뼈저리는데 적당히. 그래서 저는 요즘 적당히 먹자. 이 시점에서 그럼 그 대체주들도 얘기하고 방역 소독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수산주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돼지고기 관련 업체는 좋을 걸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1년 지난 지금 시점에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100% 이상 올랐고요. 네. 그리고
그 돼지고기 관련 취급하는 업체들이 거의 200%씩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은 돼지고기가 살처분하게 되고 그럼 수요가 어떻게 그 방에 가면은 타이밍 좀 잘 잡아주십니까? 타이밍 제대로 잡아드립니다. 이번에 잘 잡으셨죠? 어제 그저께 왕창 길렀죠. 자, 일단 1월 달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예측한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 돼지 열병에 관련돼서는 아마 진짜 우리나라 뭐 그 누구보다 먼저 한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아프리카 한번 다녀. 아프리카 가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시죠. 네. 근데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네. 중국은 공매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너무 심해. 네, 네. 청와대 한번 가셔야 되실 것 같아요. 청와대? 네. 자, 강 박사님 네. 신규 상장주에서 재미 많이 보셨죠? 신규 상장주 딱 네. 그 타임 말씀드려서 뭐 한국바이오진 같은 뭐 네. 솔직히 요즘에 저 자랑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힘드니까. 네. 힘든데 뭐 그거 몇 프로 먹는다고 뭐 소중 안 아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독 그린텍이라고 돼 있어서 네. 아까 제가 장중에 받았는데 그냥 요걸 보고 한 5분 후에 갑자기 티커바에 한독 그린텍 52주 신저가 이게 뜨더라고요. 네, 신저가? 맞아요. 네, 네. 52주 신저가. 그래서 또 전략이 여기 52주 신고가를 노리는데 52주 신저가에서 신저가에 받자 혹시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타이밍인데 네. 그 한국바이오는 사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독 그린텍이 회사가 좋은데 얘가 주가가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한 8,000원 왔으면 좋겠어요. 8,000원이 갔으면 좋겠다고? 네, 더 빠졌으면 지금 좋겠다. 16,000원인데 아유, 저 몰매 맞을 소리 하시네. 아니요. 갖고 계신 근데 분들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사실 그 미세먼지주 얘기해서 많이 갔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 대장 한독 그린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네, 왜냐면 네. 이미 뭐 크린앤사이언스나 뭐 저기 위닉스 같은 게 식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한독 그린텍은 한 번도 시세 분출한 적이 없는데 네.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아요. 카본 필터. 카본 필터가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카본이 나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 미세 입자가 걸러주는데 얘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카본 필터가 얘네밖에 안 해요? 카본 필터를 하는 얘네들 점유율이 대략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얘네들이 메인이고 이 회사는 때를 잘못 맞는 거지. 작년 12월에 상장했으면 그거는 벌써 아니 이게 10만 보니까 원 갔을 거야.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네, 때를 잘못한 게 거예요. 그 미세먼지주가 제일 저평가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죠. 태풍이 올 때예요. 네. 왜냐면 미세먼지주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그렇죠. 공기가 제일 맑은 맞아요. 건데 네. 지금 태풍이 10월 달에도 올 수가 있어요. 개천적 온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이 미세먼지주 최바닥인데 지금 뭐 관련주들 지금 뭐 위닉스부터 시작해서 다 회사 자체는 되게 좋아요. 반토막 나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때문에. 네. 여기로 보는 거 저는 6개월 뒤를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앞배터리 한독 그린텍을 유심히 보랬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그래. 제 뷰는 내년에 이거 신고가 한번 찍는다. 아니 저는 그 카본 필터는 의미가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카본 필터가 네. 겁나 비싸요. 자 우리 개보리님 나도 질 수 없다. 6개월 후에 52주 신고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없습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네. 올해 12월이나 내년 12월. 초 안에 네.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 오나요? 두 가지인데 시진핑이 오는 건 사실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광군제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번 달에 사드 네. 규제 이후에 가장 많은 중국인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명동에 난리 근데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직장이 명동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네.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가면 네, 네. 매장 점원이 네. 중국어로 인사를 하나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나요? 그 면세점 쪽에 가면은 아니 그냥 일반 백화점 롯데백화점 일반 매장. 일반 매장에서는 안 그러죠. 제가 워낙 저기 어. 한국 사람 중에서도 좀 네. 신세계만 가잖아요. 네, 스타일리시하게 제가 생겼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는 롯데 가는 것 그 같은데, 신세계만 롯데백화 가요. 명동 롯데백화점이 네네. 가서 저기 그 중국인이 많이 오는 걸 언제 할 수 있냐면 거기 직원이 중국어 하는 직원이랑 한국어 하는 직원이 있는데 약간 이제 이 두 분 정도 가시면 중국어로 물어보는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근데 중국 사람이 안 오면 또 그 직원들이 잘려요. 알바라서. 저 가면 일본말로 물어보던데. 아 그래요? 무슨 말요? 일본어로. 일본어로요? 일본 사람인가?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탐방해서 이렇게 본인한테 자꾸 중국어를 건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한번 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사진 찍다가 잡힌 적도 있는데 정말 좀 창피하더라고요. 잡히면 가니까 네. 잡히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게 대장이다. 왜 이게 대장이냐고 말을 못해 라는 거를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시는 걸로. 아, 예. 지금 네. 바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 그래요? 여지를 좀 남겨 놓을까요?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또 하나만 네 해요. 가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저도 뭐 하나만 하고 세 개는 방에다 뿌려요. 그래. 아니 그리고 네 개 얘기해서 걸린 거 하나만 얘기하지 아. 말고 네네. 하나만 해. 하나만. 아, 그걸 지금 제가 네. 사실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물들었어, 제가 6개월 동안 배워서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아, 제가 못 쓰게 하시니까 써보세요. 자 기술 한번 써보세요. 대표주는 여러분들 MLB MLB. 지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면세점에서 MLB 매장 한번 가보세요. 벌써 올라갔잖아요. 네, FNF란 종목. 많이 올라갔다 구동 바닥주던데 이제 받았어요. 바닥주. 근데 바닥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휠라. 휠라. 의외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줄을 서서 휠라 사는 휠라가 그런 대상점 브랜드고 때문에 거기는 휠라가 저 중국 팔린대. 저기 그렇죠. 관광객들이 휠라 매장은 꼭 들려야 되는 근데 그 코스라 그러더라고요. 휠라가 그 가성비가 높긴 해요. 근데 질은 안 좋다던데. 근데 근데 이게 가성비는 좋아. 그러니까 싼 맛에 그냥 쓰기에는 좋더라고. 휠라 근데 비싸요. 저는 또 아니 그 반값이에요. 나이키.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웬만하면. 네. OEM 쪽, 네. 우리 OEM 쪽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하고 네. 그리고 그 하머 일단 지금 의류 OEM 쪽 실적 3분기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4분기는 좀 모르겠는데 3분기까지는 항상 괜찮아요. 느끼는 그래서 건데 한세 실업 네. 항상 느끼는 한세실업, 건데 태평양 물산, 영업무역 저기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죄송한데요.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 아니 드려보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개보한테 질문이 갔다가 예. 한 10초도 얘기하면 다 저리가. 지금 너무 너무 지루해. 네, 길게 말씀하시네요. 결론만 얘기해. 뭐? 그것만 얘기해.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1, 2, 3. 1, 2, 3. 네. 3번은 이제 네오팜도 계속 좋게 보는 회사고요. 네오팜, 화장품. 예. 네네. 나 자, 끝났습니까? 4번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오팜과 아모레퍼시픽 보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JTC 일본 갔다 왔잖아. 도쿄 갔다 왔었죠. 그 손석희 아나운서 사인 받았어? 아니 JTBC가 아니라 JTBC가 아니라 JTC. 그래. 네네. 그 사인 못 받았죠. 손석희 아나운서 거 아니야? 손석희 아나운서는 거기 없더라고요. 내가 아니 회원들한테 JTC 설명하니까 네네. JTBC 거 아니야 물어보더라고. 네. 그런 건 처음 그런 질문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에요. 야 근데 사람들이 동경올림픽 한다는 거 알잖아. 네네. 근데 이게 수혜주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 수혜주죠. 근데 한 가지 질문. 일본이 소비세 인상하지. 네네. 그럼 JTC가 수혜? 안 수혜? 수혜죠. 오케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수익 많이 났는데요. 다음에 갈 테마주가 뭘까? 저는 대북주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건 돈,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거 명분, 명예, 노벨상을 원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건 뭐다? 총선. 대북주가 내년 3월 총선 전에 움직일 건데 어떤 종목을 살 건지는 멘토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